세계사, 동아시아사 암기하면서 공부하신다고요? 음, 이해하면 다 될 것을 세계사 10분 기출문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오빠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사, 동아시아사 중에 오늘 배워볼 강의는 은나라와 주나라의 구분입니다. 그 중국의 역사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많이 암기하고 계속 암기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구분하기 힘든 게 그 첫 번째 고비가 은나라와 주나라의 구분점인데, 그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은나라와 주나라 그리고 은나라가 있지만 은나라가 이제 최초의 왕조죠. 은나라가 최초의 왕조고 주나라가 그 다음 왕조인데,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생활상이 있기 때문에 이 생활상에 의해서 차이점이 굉장히 구분하기가 쉽지만, 그 이전의 시대인 은나라와 주나라는 그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봉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두 나라이기 때문에 제도가 비슷해가지고, 하지만 차이점은 엄격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왕왕 나오고 그게 헷갈리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은나라와 주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은나라와 주나라의 공통점은 아까 전에서도 얘기해봤지만 봉건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고, 그 봉건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일정 어떠한 왕이 있다면은 일정 왕은 그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정 지역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위 영토를 지배하는 게 힘에 붙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줘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를 봉건주의라고 하거든요. 어디에다가 봉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은나라나 주나라나 둘 다 똑같은 봉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봉건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많이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면 돼요. 어떤 부분을 이해하면 좋냐면은, 은나라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생긴 나라가 은나라잖아요. 은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의 국가가 이렇게 있다면은 은나라는 여기에 있고 주나라는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황하라는 국가가 있다면은 보통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겠죠. 여기에 있는 국가와 여기에 있는 국가의 차이점, 혹은 여기에 있는 국가의 특징을 이렇게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으로 준 다음에 차이점에서 정답을 은나라의 특징을 하나를 섞어 놓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 위치는 여기가 주나라고 여기가 은나라인데,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은나라의 경우에는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 지형이 북경에서도 악어가 나오는 지형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동남아시아의 밀림에 흡사한 기후가 이 당시 기원전 1500년 정도 되는데, 이 당시에 이미 밀림이 여기까지가 밀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밑에가 동남아시아잖아요. 중국 밑에가. 근데 중국 밑에가 지금은 밀림지대지만 이때까지도 따뜻했다는 거야. 그래서 북경 지역, 여기가 북경이거든요. 북경 지역도 악어가 출몰하는 시대였다.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 먼저 나온 국가인 은나라 때는 더 빽빽한 밀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살기가 힘들고 더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혈족 중심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다. 그래, 왜냐면은 이 밀림이다 보니까 더 영토 확장이 힘들 거 아니에요. 주나라는 그 다음에 생긴 거니까 밀림이 좀 더 후퇴했거든. 밀림이 좀 더 후퇴한, 따뜻한 게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 후퇴해가지고 주나라 때는 더 영토가 컸고 은나라 때는 영토가 작았기 때문에 이때는 혈족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주나라 시절 때는 혈족 더하기 그 주변에 이웃 국가들과도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걸 이해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단어의 차이점이 다 하나씩 이해가 됩니다. 먼저 보자면 은나라를 특징 짓는 가장 큰 거는 갑골문.
갑골문은 한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은나라가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에 갑골문이 당연히 나오는 건 은나라고, 그 다음에 제라고 하는, 우리가 황제할 때 있잖아요. 그 제인데 제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 근데 이 제는 조상신이다. 은나라는 혈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조상신인 제를 섬겼다. 이걸로 은나라를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주나라와의 차이점으로. 주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과는 다르게 은나라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어졌다. 왜냐하면 밀림이 그만큼 후퇴했기 때문에 황하 유역에 밀림이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악어가 북경에서 보였는데 이제는 상해에서 악어를 볼 수 있는 거야. 북경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토 확장이 좀 더 넓어질 수가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혈족만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주변의 이민족들과도 동맹을 맺는다. 그게 바로 종법이다. 주나라를 가장 특징 짓는 건 은나라와 다르게 종법. 종은 질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종법, 질서, 오등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오등작이 구분 지어지는 게 종법이니까, 그렇게 종법으로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게 질서, 신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법을 만들고 다른 이민족 국가들과의 동맹 체계이기 때문에 회맹이라는 말이 쓰인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게 주나라를 특징 짓는 구분점이다. 봉건사회이고 둘 다 혈연이 더욱더 중심이 되는 봉건사회인 건 맞지만 좀 더 차이점을 구분했을 때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더욱더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은나라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혈족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보다 조상신에 대한 제사를 좀 더 많이 치중을 했다면,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상이 다르잖아요. 주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악어가 북경에서 안 보이고 상해에서 보인다. 좀 더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에 막 밀림이 빽빽하지가 않으니까 영토를 넓힐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혈족만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영토 관리를 주변의 이민족들과도 같이 동맹을 맺으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봉건주의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필요한 건 뭐냐? 조상신에 대한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민족들이 다르니까 조상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한테만 의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개념을 들고 나오게 되냐면은 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천재라고 하는데 이 천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하나는 은나라 때, 하나는 주나라 때의 그 모셨던 신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합쳐가지고 절대적인 어떤 존재로 만든 건데, 나중에 훗날에 그 주나라는 이제 하늘, 그러니까 너도 조상이 다르고 나도 조상이 다르지만 결국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하나로 뭉치자, 이런 개념이 발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에서는 주나라의 왕을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라고 해서 천자라고 하죠. 천자의 개념이 주나라 때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이 하늘은 모두한테 다 공평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은나라보다는 인문주의가 더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데, 공자님께서 옛날에 주나라의 문왕대로 돌아가고 싶다, 문왕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은나라 시절보다는 좀 더 사람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조상신이라는 신적인 개념보다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원시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제가 중국어 강의도 별도로 하잖아요. 그때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 건데, 원시림이 빽빽하기 때문에 혈연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은나라라면,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경에서 더 이상 악어가 보이지 않고 상해에서 악어가 보이는 시점, 그러니까 좀 더 평지화된 거죠. 초원, 평탄화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할 땅들이 많아지고,
조상 그 혈연 관계로 친척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하기보다는 하는 거에 힘이 붙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다른 민족과도 동맹을 맺어가지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신의 개념보다는 사람 중심의 개념을 좀 더 치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몸 건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뵙시다. 다른 강의로 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